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네. 그런데 개막식에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중국 내 56개 민족을 대표한 사람들이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장면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흰색 저고리와 분홍색 치마를 입고 댕기머리를 한 이 여성은 조선족을 대표했습니다. 심지어 경기장 내 전광판에는 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조선족 영상이 상영됐는데요.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강강술래를 하고 김치를 먹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전통 문화가 중국의 소수민족 문화인 것처럼 소개되자 국내에선 크게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문화를 중국의 것으로 삼으려는 문화 공정이 아니냐는 겁니다. 중국 내의 그 소수민족을 대표하기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데 우리나라 측에서 제대로 항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네, 논란이 커지자 정부 측은 안타깝다면서도 항의할 계획은 없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했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중국 베이징 메인 미디어 센터를 방문해서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큰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데 소수민족이라고 표현해서 양국 간 좋은 관계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도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는 상황에서 한 나라로 성장하지 못한 민족을 가리키는 소수민족으로 조선족을 표현한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외교적으로 항의할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국익과 국민 여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우리나라의 저자세 외교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고요. 여당과 야당도 이번 한복 논란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대선 후보들 역시 이번 논란에 대해 의견을 모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5일 페이스북에 문화를 탐하지 말라, 문화공정 반대라는 글을 올렸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고구려와 발해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럽고 찬란한 역사다. 남의 것이 아니다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뭐 우리도 이제 뭐 할 말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좀 답답하고요. 요즘 들어서 그 중국의 문화 공정이 더 심해진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오래 전부터 시도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14년 전 베이징 하계올림픽 개막식 때도 한복을 입은 출연자가 등장했던 적이 있는데요.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개막식 땐 중국의 소수민족 정통 의상을 입은 어린이들이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운반했습니다. 오성홍기가 개항될 때 소수민족 전통 의상을 입은 출연자들이 중국 국가를 합창했는데 그중엔 한복을 입은 조선족 여성도 있었습니다. 또 소수민족 전통 의상을 입은 무용단이 대형 군무를 펼치는 가운데 한복을 입은 출연자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엔 국내에서 이에 대해 큰 지적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국내 반중 감정이 높아진 데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이 등장하자 반발이 심해졌고 14년 전 하계올림픽 개막식까지 대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예, 뭐 한복도 뭐 그렇고 뭐 태권도 윷놀이, 또 뭐 저쪽 베트남의 뭐 쌀국수가 됐던 다 중국 거라고 하겠네요. 예, 이런 네. 식이라면은 뭐 여하튼 이 우리 문화를 자기 거라고 우기고 또 문화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그런 중국의 모습에 좀 화가 나고요. 이 평화의 축제가 시작이 되자마자 좀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개막식 말고 쇼트트랙에서도 논란이 뭐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뭐가? 네, 그렇습니다. 5일 이번 올림픽 쇼트트랙의 첫 메달 레이스인 혼성계주에서 중국 대표팀이 판정 시비 끝에 기사회생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혼성계주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처음으로 도입된 남녀 선수들의 릴레이인데요. 여자 2명과 남자 2명 순서로 2바퀴 반과 2바퀴씩을 차례로 돌면 경기가 끝납니다. 이 혼성계주에서 초대 챔피언을 노리던 나라는 두 곳으로 바로 우리나라와 중국입니다. 네. 그런데 2000m 혼성계주 준결승에서 중국이 4팀 중 3위를 기록하면서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가 판정이 번복돼 결승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경기가 끝난 뒤 심판진이 비디오 판독 끝에 2위로 들어온 미국에게 페널티를 줬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판정이 뒤바뀐 겁니까? 네, 중국은 준결승에서 미국, 헝가리,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와 경쟁했는데요. 준결승에서 상위 1, 2위 팀은 결승에 진출하고 나머지 팀들은 메달이 걸리지 않는 파이널 B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레이스에서 중국은 결승선까지 13바퀴를 남기고 3위로 달리다가 선수 교대를 시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선수들이 엉켰는데 러시아 선수가 중국 런쯔에이와 장휘팅 사이에 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런쯔에이는 러시아 선수의 터치를 뒤에 있던 장휘팅의 터치로 오인하고 속력을 올렸고요. 장휘팅은 런쯔에이의 뒤를 따라가며 터치를 시도했지만 결국 터치 없이 그대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네. 이후 중국은 헝가리와 미국의 뒤에 이어 세 번째로 결승선을 끊었는데요. 경기 후 심판진은 10분 동안 비디오를 돌려본 끝에 중국의 터치 과정에서 진로를 방해한 러시아에 실격을 줬고요. 2위로 들어온 미국에게도 실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실격 사유는 교체 선수가 일찍 레이스 라인에 진입했다는 건데요. 미국 남자 대표팀 라이언 피비로토가 교대 상황에서 먼저 진입해서 중국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터치 없이 경기를 진행한 중국엔 페널티가 부여되지 않았는데요. 개최국 어드밴티지로 의심될 수 있는 판정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결국 결승 진출에 실패한 미국은 파이널 B 경기를 포기하고 그대로 짐을 쌌고요. 중국 대표팀은 심판 판정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솔직히 이제 중국이 뭐 올림픽을 이제 개최국이니까 개최하면서 개최국 이점을 뭐 조금 얻을 거라고는 어느 정도 뭐 예견들을 했는데, 그래도 좀 이거는 조금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네, 이날 판정은 특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디오 판독 후에 많은 외신 기자들도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을 보였는데요.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측도 이날 판정이 나오자 중국과 조금만 스쳐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서 스케이팅을 정말 조심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 관중과 취재진은 이번 판정을 크게 환호했고요. 결선으로 올라간 중국은 끝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예. 어떻게 또 금메달을 땄어요? 예, 참 대단한 대단한 선수들이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개최국 자격으로 사상 처음 본선 무대에 나서는 중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25명의 선수 가운데 외국인이 19명이기 때문인데요. 중국팀 외국인이 19명인데 국가대표예요? 네, 그렇습니다. 와, 중국팀의 엔트리 25명 가운데 18명이 북미에서 자라거나 성장했고요. 러시아 출신 한 명을 더하면 19명이 외국인 선수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중국계 선수들도 있지만 중국에서 나고 자란 선수는 6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중국 남자 아이스하키 팀의 세계 랭킹은 현재 32위인데요. 이번 베이징 겨울올림픽 남자부에 처음 출전하는 중국의 순위는 12개 팀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은 경쟁국들과의 수준차가 심해서 지난해 중국팀의 올림픽 출전권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뒤처지는 실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많은 인재를 영입해 왔는데요. 중국은 올림픽 개최 확정 직후 2016년에 베이징을 연고로 하는 쿤룬 레드스타를 창단해서 러시아 중심의 하키리그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는 25명도 모두 쿤룬 레드스타의 선수들이라고 합니다. 겨울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아이스하키에선 외국인 선수의 기회가 종종 이뤄지긴 하지만 중국처럼 3분의 2 이상을 귀화 선수로 채우는 건 보기 드문데요. 이에 국제대회 성적이 없는 중국이 얼마나 향상된 경기력을 보여줄지 아이스하키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용병이 3분의 2 좀 너무한 것 같네요. 자, 지구촌 소식 이유정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통신